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왕산해수욕장의 어두운 바다. 저와 제 아내는 사람 많은 곳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피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도 아직 안 갔습니다. 사람 좀 빠지면 가려고 9월 말쯤 갈 생각이지요. 며칠 전 그날 밤도 집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아내가 왕산해수욕장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밥맛이 좋지요. 집에서 왕산해수욕장이 꽤 거리가 있다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그래도 아내가 가고 싶다 하니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딸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길을 나섰습니다. 날이 더운데도 그날은 해수욕장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드문드문 있는 정도였지요. 애기띠의 딸을 안고 아내 손을 잡고서 백사장을 걷던 제 눈에 잔치국수 2,900원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팻말이었죠. 게다가 사람이 가장 배고픔을 느낀다는 시간, 자정 무렵. 황급히 아내에게 차에서 내 지갑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같이 가면 될 일을 그런다고 입이 대빨쯤 나와서 지갑을 가지러 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기억이 없습니다. 아내가 차에 지갑을 가지러 가고 나서 땀을 식히려 평상에 앉았던 기억은 나는데 그 뒤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거라면 어느 순간 제 품에 잘 안겨있던 딸아이가 벼락 맞은 마냥 거세게 울기 시작했고 그 순간 번뜩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 딸아이는 밖에 나오면 순둥이입니다. 잘 울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벼락 맞은 마냥 울어제끼는 통에 제가 정신이 들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제 무릎 가까이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발에 바닷물이 닿아서 울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봅니다만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게 딸은 이제 생후 6개월이 갓 지난 터라 안았다고 해봐야 발이 제 허리께에 닿습니다. 그것도 뻗어야 닿습니다. 근데 제 무릎 위에 찰랑이던 바닷물에 닿았을 리는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이 든 저는 황급히 돌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의 다 나와서 몇 걸음만 더 가면 백사장이다 싶었을 때 뭔가가 제 발목에 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가늘은 뭔가가 제 발목을 휘감고선 놔주질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울다가 조금씩 잦아든 상태였고 저는 발목에서 찰랑이는 바다에서 엉거주춤 서 있는 자세가 된 거죠. 식은땀은 계속 흐르고 발목은 아무리 힘을 줘도 떨어지질 않고 아주 강하게 힘을 주면 어찌 될 것 같지만 엎어지기라도 하면 딸이 다치니까 그때 다행히 저 멀리서 아내가 오더군요. 후광이 보일 정도로 반갑더라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보야를 외치며 여기로 좀 와달라고 팔을 휘저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낑낑대며 당겼는데 이윽고 다행히 발목을 감고 있던 뭔가가 풀리면서 발이 떨어지더군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리고 그때 제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을 참 잘 뒀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나지막하고도 비웃음이 실린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생생하네요. 아내는 보약이라도 한 채 해먹여야겠다고 웃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납니다. 딸아이가 울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아무튼 밤에 바다를 가는 건 역시 무섭습니다. 고향이 부산 바닷가라 친구들 몇몇을 바다로 보낸 경험이 있어서 광안리 밤바다에서 본 것도 있는데 무슨 깡으로 그 시간에 밤바다에서 그러고 있었는지. 두 번째 이야기, 탄금대. 충주에 사는 저는 절대로 가지 않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충주 자체가 안개가 많은 곳이라 학교 앞에 서 있어도 학교가 안 보일 정도로 무척 안개가 많이 끼는 곳입니다. 탄금대 자체도 옆이 바로 호수라 그런지 더더욱 안개가 많이 낀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오는 날 너무 걷고 싶어서 평소에는 생각도 한 적 없던 탄금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많이 끼어서 음산한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함께 산책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 보니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꼭 다친 사람들의 소리 같았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 같았달까요? 남자친구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 소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만 분명히 가까이 나는 소리 같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에 겁이 난 저는 남자친구에게 차로 돌아가자고 집으로 가자고 졸랐고 남자친구와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갑자기 시야에 피투성이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자, 남자, 아이 할 것 없이 머리가 반쪽으로 쪼개진 듯 기가 철철 흘러온 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들이 저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손을 꽉 잡아서 저를 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상태로 기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차로 돌아가 남자친구와 저는 자취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때의 그 모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다행입니다. 구체적인 모습들은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참고로 그때 저를 이끌어주었던 남자친구와는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죠. 그때 그 귀신들이 남자친구 차에 붙어서 따라다니게 빕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비닝.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제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제가 6학년이었으니 동생은 3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전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평소보다 일찍 자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TV를 마저 본다며 늦게까지 안 자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한참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부모님을 부르고 싶었지만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눈조차도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배가 아픈 것이 멈추고 동시에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욱신거리는 배를 쥐고 일어나 보니 어머니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전 어머니께서 제가 걱정돼서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동생을 끌어안은 채로 바로 구급실에 절하하셨고 이윽고 동생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병원에 따라가서 듣게 된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좀 넘은 시각. 그땐 가족 모두가 잠들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상한 꿈을 꾸시고는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옆을 봤는데 크게 놀라 쓰러지실 뻔하셨답니다. 동생이 눈에 흰자위만 보인 채 깔깔 웃으면서 제 배 위에서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동생을 끌어안은 채 말리셨고 동생은 곧이어 기절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동생에게 그날과 같은 일은 없습니다만 그때 동생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빙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도깨비. 경상북도 반진계는 제가 자랐던 곳입니다. 그다지 특색 없는 평범한 마을이지만 옛날부터 사람들을 수시로 놀래키던 톳제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철들기 전에 고향을 떠났기에 아직도 그놈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야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톳제비라는 것입니다. 톳제비란 도깨비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흔히 도깨비라고 하면 두 개의 뿔의 가시 방망이를 들고 다는 것으로 동화나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이민 온 일본 오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토종 도깨비는 도포 같은 것을 입고 갓을 쓰고 다녔고 집에 늘어붙어 서양의 폴터가이스트 현상과 유사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놀래는데 이런 집을 터가 세다고도 하고 보통 도깨비집이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고양이 톳제비는 어느 특정한 집에 머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넘나 다니는 반고개라는 애장터가 있는 고갯길에 주로 나타나 밤에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자주 골탕 먹였습니다. 이 톳제비의 장난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친척 할아버지께서 겪은 일을 말하고자 합니다. 할아버지가 초상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약주가 과해서 사람들이 자고 가시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혼자 기다리는 할머니가 걱정한다고 만류를 뿌리치고 취한 걸음으로 반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옛말에는 조용한 밤길을 걸을 때 어느 낯선 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3번까지는 대답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감 어디 가나? 너무도 친숙한 목소리 처음에는 잘 못 들은 줄 아셨습니다. 이복에 어디를 가나? 할아버지는 그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네. 나도 집에 가는 길인데 같이 갈까?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친근하여 아버지는 스스럼 없이 같이 가자고 했고 그 정체불명은 자신은 길 안내한다고 앞장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취기가 올라 무작정 그 정체불명의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여기 개울인데 바지를 걷게.
할아버지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여기는 가시덤불인데 이제 바지를 내리게. 그저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밤새도록 그것만 따라다녔습니다. 밤이 늦었네. 여기가 내 집이니 여기서 자고 가게.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신 건 멀리 동이 트는 새벽. 축축한 논두렁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할아버지를 깨운 사람은 같은 동네의 조카뻘 되는 학생인데 새벽밥 먹고 학교 가다가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머리는 산발한 상태고 상의는 온데간데 없고 하의는 죄다 찢어져 드러난 맨살엔 온통 가시덤불에 긁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분명 친구네 집에서 잤는데 학생이 불러온 동네 장정들의 부축을 받아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톳제비에게 홀린 것 같았습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는 목소리를 친구라고 여기고 밤새도록 산을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나오면 개울이라고 바지 걷으라 하고 개울이 나오면 가시덤불이라고 바지 내리라고 하고 할아버지가 톳제비에게 홀린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한동안은 10시 넘어 어느 누구도 절대로 반고개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